네, 반갑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681포인트까지 올라섰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1.5%나 상승했습니다. 자, 이 뒷 배경에는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의 급등세가 있었겠습니다만 대체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마지막까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금융투자가 순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힘으로 누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모습도 있었고요. 시총 상위주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지선을 대체로 좀 확보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데, 자, 이 차트 상황들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양봉이 제법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직전 고점대에 또 진입하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만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격도가 또 좁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아래쪽 라인대를 보면 21선이 같이 따라 움직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조정에 대한 포인트보다도 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만기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 일단 하단 지지가 저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쪽 라인 때 형성되지 않을까, 2650포인트 이상에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래쪽에서 지지가 되는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또 끌어올려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힘의 어떤 균형들이 내일까지도 매수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에서 CPI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와버린다라면 미국 증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 역시도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2700을 내일은 터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됩니다. 역시 만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자, 분봉 상황 체크해 볼게요. 지금 오후에 들어서면서 많이 올라갔죠. 자, 아침 나절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유지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상승 포인트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금융투자의 매수를 통해서 짐이 된 거고요.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조금 더 확장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또 제법 많이 팔았어요. 거의 4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압도하는 금융투자 매수가 없었다면 오늘 시장은 좀 많이 빠졌겠죠. 어쩌면 외국인들의 매도를 금융투자가 다 받았을 수도 있고요. 금융투자가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았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잘 올랐어요. 이 아침에 올라가는 시점, 그 다음에 유지가 계속 되다가 후반부에 올라갔는데 오늘 상황 보시면은 코스피든 코스닥 둘 다 장 마감 시점에서 반등이 세게 나와줬다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분위기는 사뭇 좋아졌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길의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달리는 모습인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만길의 영향 속에서 좀 갇혀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코스닥이 또 당분간은 질주하게 되는 모습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조금 옆으로 누워준다면 이제 또 상황이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뒤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서로 견제하면서 올라간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오늘 3,920억입니다. 4천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계속 밀리기만 했었죠. 자, 중간에 한번 쉬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금융투자가 매수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매도가 확장되면서 매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가 됐고요. 오늘 금융투자가 무려 4,790억, 즉 4,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도 압박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매도까지도 같이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투신 쪽 매도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순 매수에서 매도로 줄어들었는데 투신 같은 경우는 매도가 있다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모양도 있었고요. 기타 법인과 상업펀드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와 함께 더 치고 넘어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수 들어와 있고요. 기관도 순매수로 바뀌면서 개인들만 몰아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계좌가 제법 올랐을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1.2%나 상승합니다. 73,300원대까지 올라섰고요. 물론 이제 뭐 74,000원대 이런 부분들도 매수는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계속해서 73,000원대 줬고, 만약에 내일도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은 이제 73,000원대 매수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자, 어쨌든
네, 이번 주에 이제 가장 고생한 게 삼성전자였고요. 분위기가 좋아지면 바로 삼성전자에게 매수세가 쏠린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큰 문제 없었고요.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살짝 네, 밀리면서 끝나는 모습이 됐는데 현대차 EUB는 그래도 좀 올라오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됐고요. 데드크로스가 살짝 걱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래쪽 지지가 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나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삼성 SDS가 11% 상승하면서 그냥 막 치고 넘어갑니다. 배터리 쪽에서 아주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요거 뉴스 한번 볼까요? 네, SDI는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한 얘기였는데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주가 상승한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정부가 밀고 치고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요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끌고 넘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전지 쪽이 강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부분들은 일단 뭐 다른 종목들 뭐 이제 한농화성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한 24%는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는 거라서 같이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이제 SDI라든지 또는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솔루션까지 해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 많이 올랐죠.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5.99% 상승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은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화재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지주사들 주가 조정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 오늘 강세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가 5%대, 에코프로비엠은 7%라고 봐도 되겠죠. 상승세 강하게 나타났고요. 알테오젠도 7%대 상승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HLB는 조금 옆으로 눕는 모습이라서 이거는 특이사항은 지금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엔캠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건 전해액 쪽이라서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뭔가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 같았지만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소부장 관련주도 괜찮았어요. HPSP, 그다음에 리노공업은 어제 많이 올랐는데 유지되고 있어서 나쁘지 않았고요.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등등 다 올라왔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도 오늘 1%대 상승하면서 네, 일단은 대체적으로 다 올라줬죠. 네,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서 위메이드가 최근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나노 신소재 쪽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주전자재료, 케어젠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중소형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중대형주, 뭐 이런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코스닥 종목군들에게 움직임들이 조금 더 괜찮게 나타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소부장 종목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만기일 변수가 지나고 FMC 나오고 그 다음에 AI 행사 진행되면은 이제 소부장이나 AI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부분 보면서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 긍정적인 모습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2차전지가 올라가지만 얘네들이 또 쉴 때 되면은 다른 애들이 또 올라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장을 계속 떠받들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면 368개 상승, 496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739개 상승, 818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내린 종목이 더 많다고? 근데 오늘 계좌 내에서는 오른 종목이 훨씬 많은데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좌를 잘 꾸렸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상승률 볼게요. 네. 자람 테크놀로지, 엑시콘 다시 상한가, 신고가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레몽레인, 디지캡, HNB 디자인까지 해서 5개 종목이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한농화성 아까 보셨죠? GST 이런 것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노브리, 케어젠 등등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포인트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올라올 때 이럴 때 2월 중반 정도 공략하시면 좋은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 쪽, 그 전고체 배터리 갑자기 이렇게 엮이니까 또 대단한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인성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글쎄요, 뭐 의사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원격 진료 관련한 부분들로 집결이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오늘 올라간 종목 제법 많죠? 9%대까지 보시면 51개
쉬운 한 개의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 보시고요. ETF 제거하더라도요, 46, 7개 정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에요. 쭉 내려볼게요. 상승 포인트 2.9로 아침에 2.3이었는데 0.6포인트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면 제법 세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 또 의아한 부분일 것 같아요. 하락률 보시면은요, ADM 코리아, 서울전자통신, 윌링스 뭐 등등등등 해서 요것도 제법 많아졌네요. 네,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13개나 됩니다. 9%까지 보니까 CCS까지 해서 15개. 이제 아센디오나 이런 것들도 빠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낙폭 보시면은 2.07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2.9 정도였으니까 한 1% 남짓한 계좌 상승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맞을 것 같아요. 한 1% 정도. 네, 조금 더 오버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1%를 전후로 한 계좌 수익률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거 먼저 볼게요. 자, 지금 2시 30분자를 먼저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거의 3천억 매도가 있었거든요. 여기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KB금융,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런 쪽으로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좀 있었고 현대차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하셨다가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확정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외국인 쪽 먼저 볼게요. 하이닉스를 더 많이 팔았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3,500억 넘게 매도가 나왔고요. 에코프로비는 가장 많이, 에코프로, 그 다음에 알테오젠, LG에너솔루션, 현대차 등등의 순서로 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로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곧버스를 파는 거 봐서는 그렇게까지 저거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이제 2차전지 쪽을 사게 되면은요, 반도체가 같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가 많이 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올리는 날에는 반도체를 좀 죽이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로 오늘은 매도가 좀 있었다. 이 부분을 기관이 다 받은 거죠.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어요. 2천억 넘게 샀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매수가 좀 약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좀 나온 거고, 삼성전자는 이게 압도하죠. 외국인의 매도를 압도하는 그런 수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대가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은 금융투자할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투신, 연기금, 그 다음에 기타 법인 등등으로 오늘 매수가 쭉 깔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ETF라서요. 그래서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삼성전자, SDI, LG에너솔루션, 그러니까 2차전지 쪽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시장 반등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쪽, AI 쪽, 이쪽으로 집중이 된 것 같고요. 매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방산주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아까는 매수했는데 지금 매도로 바뀌는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물량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LG전자도 순매수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지지선을 일단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다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배터리 때문에 올라가든 반도체 때문에 올라가든 저 PBR 때문에 올라가든 뭐가 됐든지 간에 상승만 해주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확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편안하게 그냥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일단 마음 내려놓고 보세요.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다 변수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번 주는 천천히 관망하시면서 느긋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푹 쉬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